안녕하세요. 혹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짧은 순간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치료, 수리, 그리고 보상이라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요. 합의금을 제시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보험사가 처음 내미는 합의금을 섣불리 받으면 안 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에이, 그래도 큰 보험사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보험사는 우리를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죠. 그러니 당연히 지출, 즉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치료 기간을 짧게 잡으려 하고요. 사고 후유증, 즉 후유장애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사고의 책임이 당신에게도 꽤 있다면서 과실 비율을 높게 매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보상 항목이 뭔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인데요. 재산상 손해는 단순히 병원비나 차 수리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일 못해서 손해본 월급, 즉 휴업손해, 그리고 혹시라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평생에 걸쳐 줄어들 소득인 장애손해까지 전부 포함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한 보상, 바로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저 후유장애라는 건요. 그냥 몸이 좀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딱 만들어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항목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 모든 걸 좌우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실 비율이라는 녀석이죠. 과실 비율.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 누가 몇 %나 잘못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받을 최종 보상금이 바로 이 비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병원비, 일 못한 손해, 위자료, 이걸 전부 다 합쳤더니 내 총 손해액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 내 잘못이 10%라면 전체 손해액 5천만 원에서 10%를 뺀 4,5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보험사 말대로 내 과실이 30%가 되면요. 지급액은 3,5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무려 1,00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과실 비율 20%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이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보험사 직원이 합의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앞에서 말한 손해 항목들 빠진 건 없는지 꼼꼼하게 보세요. 둘째,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근거를 대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몸이 계속 안 좋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사실상 모든 게 끝납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아파져도 추가로 보상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따져봤는데도 아무래도 이상하고 보험사가 말을 안 듣는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법적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이 누가 봐도 너무 적거나 과실 비율 가지고 계속 우기기만 할 때, 그리고 특히 몸을 심하게 다쳐서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을 때, 이럴 땐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주고 보험사의 논리를 법적으로 제대로 반박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대신에 내가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사고로부터 진짜 제대로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제 사고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이젠 여러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준비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